네, 앉아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아까 저도 보다가 후반부에 잠깐 이제 말씀 나누려고 잠깐 나갔는데 이 주말에 이 자리를 꽉 채워주셔가지고 너무 저도 집중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열기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GV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내용을 알고 오셨겠지만 여기 두 배우님께서 올해 11월 27일 날 개막하는 연극 타인의 삶에서 드라이만 역할과 프리스타 역할을 맡게 돼서 오늘 이렇게 참여를 하시게 됐고요. 여러분하고 이 영화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생각하는 영화와 연극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편하게 재밌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오픈 채팅방이 이제 열려 있고요. 오픈 채팅방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셔도 저희가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답을 드릴 수가 있고, 현장에서 손을 들고 얼마든지 질문을 주셔도 저희가 즉각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준환 배우님부터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듣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예전에 이미 너무 재밌게 본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영화였는데, 많은 분들의 또 인생 영화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이 타인의 삶이라는 작품을 제안을 받았을 때 너무 흥미로웠고, 역시나 대본을 읽었을 때 정말 꼭 한번 참여해서 이 이야기 속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연극 준비하면서 영화를 다시 보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GV에 임박해서 다시 봤는데, 왜냐하면 이제 또 영화의 어떤 그런 영화가 대본을 표현하고 있는 거에 또 제가 너무 영향을 받을까봐 좀 먼저 한번 새롭게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보니까 좀 글이랑 이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구나, 좀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고 했는데, 네, 어쨌든 다시 봐도 정말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실제로 국내 최초 개봉했을 때 영화관에서 봤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감명 깊게 봐서 그때 이 팜플렛을 한동안 책상에 붙여놓고 있었을 정도로 제가 20대 때 본 영화 중에 최고 탑 10 중에 들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국내 최초로 저희 타인의 삶이라는 영화를 연극으로 만드는 초연 멤버로 캐스팅 오퍼 들어왔을 때 당연히 이제 걱정은 좀 했지만 제가 잘할 수 있지? 하지만 너무너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80년대 독일 동독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지금 2024년도에 LG 아트센터에서 서울에서 연극을 올리는데 어떤 의미를 더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재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과 어떤 욕심이 있어서 그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저희 준환 배우와 또 다른 훌륭한 선배님들, 연출님과 함께 굉장히 재밌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엄숙하게 이렇게 진행할 필요가 없어서 제가 사전에 준환 배우랑 통화를 했는데 재밌게 캐주얼하게 관객분들하고 이야기 나누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먼저 지금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부끄러운 어피치님 계시나요? 네, 나가실 때 부끄러운 어피치님과 보미님께 두 배우님의 사인이 담긴 팜플렛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어피치님 질문을 먼저 최희서 배우님께 해주셨는데요.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최희서 배우님께 질문 드려요. 크리스타가 술집에서 만난 비밀 경찰을 취조실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분명 그를 기억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취조실에서 크리스타는 어떤 심리로 답을 하고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이거 안 그래도 어제 연습했는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게요. 지금 저희 영화 방금 보셨잖아요. 근데 저희 연극은 아직 개막을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들이 다 연극에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걸 어떻게 연기할지 여기서 스포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바에서 나에게 정말 가문 속의 단비처럼 용기를 줬던 어떤 마법 같은 순간을 줬던 이 어떤 낯선 사람, 관객, 팬이 취조실에서 나를 신문하는 비밀 경찰이라는 걸 알았을 때 굉장히 무섭고 놀라고 충격을 받지 않을까요? 네. 그것을 갖고 그 마지막 신문 장면을 저희가 엊그제도 연습을 했는데 굉장히 놀라고 충격적이고 또 사실 그만큼 나도 모르는 새에 계속 감시당했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한 배우랑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그때 당시에 시대의 무게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마음껏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없었던 아티스트들의 심리라든지 나도 감시당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100% 믿을 수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시대의 무게, 지금 2014년 서울과는 굉장히 다른 어떤 그런 결에 대해서 좀 많이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연기할지는 무대에서 만나요. 네, 이어서 준한 배우님은 그럼 그 지금 시대의 무게에 대해서 최 배우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감정과 기분으로 연극에 임하고 계신지 지금 제일 많이 물어보고 계신 것 같거든요. 네, 방금 희서 씨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저희도 군사 정권이라든지 어쨌든 많은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 핍박과 그런 기억들을 갖고 있는데 물론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실 경험한 세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런 상상들을 많이 해봤던 것 같은데 해서 너무 공감이 많이 되고 하면서 드는 생각은 내가 느껴지는 대로 느끼면 안 되는 시대랄까요? 이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대로 느끼고 싶은데 아니라고 계속 주문을 걸어야 되는 뭔가 그런 크리스타도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고 사실 드라이만도 왜냐하면 그래야만 자기가 말하자면 자기 합리화를 이루어야만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보고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 그런 대사들도 있죠. 영화 안에서도 보면은 나는 모르는 일이야, 그런 식의 감히 그 시대를 잘 모르고 살아왔지만 그런 것들을 느껴보면서 그런 걸 좀 체험을 하면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적인 자리에서 김준한 배우님을 한두 번 뵌 적이 있는데 이렇게 진지하진 않은데 저는 김준한 배우님의 대표작들 중에서 대표적인 그 배운 사람 연기를 하셨던 게 최근에 굿파트너에서의 그 정우진 변호사 그리고 스리생에서의 그 안치홍 그 의사 역할 이런 배운 연기를 하실 때마다
오히려 또 그렇지 않은 연기를 하실 때가 또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뭐 리볼버에서 연기라든지 안나에서 아주 그 다소 상스러운 어떤 역할이라든지 재미있었는데, 이번에 그 드레이만 역할을 맡으신다고 해서 또 한 번의 또 배운 사람 연기를 잘 소화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질문도 너무 진지하게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잠깐 배우분들 숨 돌리실 때 저한테 들어온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타인한 삶이란 제목이 왜 이렇게 지어진 것 같냐라는 이제 질문이 있으신데요. 저도 그렇게 자세히 검색을 하거나 찾아보진 않았어요. 근데 저도 최희서 배우님처럼 2007년이었던 것 같은데 처음 보고 너무 좋아서, 사실은 제 맥북 비밀번호가 드라이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고, 이번에 좋아하는 드라이만을 김준환 배우가 연기한다고 했을 때 적지 않은 충격을 받으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답 중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비즐러가 크리스타한테 나는 당신의 관객입니다. 그리고 관객들이 다윈치를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타자의 시각에서, 어떤 청각에서 그들의 삶을 엿봤기 때문에 이런 근사한 제목을 지었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혹시 현장에서 손들고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샤이하시기 때문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있으신가요? 아, 네네, 저기 가운데. 그냥 말씀하셔도 들리나요? 혹시 들리세요? 네네, 잘 들립니다. 네, 네. 네. 혹시 영화가 저도 잘 봤는데 이게 연극에서 실제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영화에서 연극으로 나올 때 각색을 많이 하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궁금하시죠? 저희 진짜 신박해요. 저도 이거 어떻게 도청을 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의 행동과 안고 있거나 뭐 같이 이야기하거나 파티를 하고 있거나를 어떻게 이거를 도청을 하지? 이랬는데, 저희가 굉장히 신박한 방법으로 각색을 해서 무대 위에서 실시간으로 도청하고 뭐 이런 게 하고 있습니다. 스포를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근데 그 영화랑 다른가요? 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네, 달라요. 연극만이 느낄 수 있는 게 실제로 실시간으로 관객분들 앞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 연극의 매력을 굉장히 많이 살린 각색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공연 동안 김준환 배우나 저나 뭐 이동희 배우나 윤나무 배우나 이런 다른 배우님들이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살아있고 도청하고 있고 도청당하고 있고, 네, 가 진행됩니다. 어떻게 더 스포를 할 수가 없어서. 어쨌든 영화가 담아낼 수 있는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방식이 있는 것 같고, 물론 저는 연극을 이번에 처음 하게 됐지만 또 연극만이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영화는 가장 사실적으로 표현하려는 어떤 노력들이 있잖아요. 근데 또 연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들을 합의하고서 우리가 그 안에서 오히려 어떤 뭔가 상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담아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또 만약에 영화도 보시고 연극도 보시게 된다면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 작품,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되게 재미있는 또 경험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과감한 것 같죠. 그렇죠. 아예 방식이. 그리고 새롭게 뭔가 저희가 연출님께서 또 만들어 내시는 장면들도 있고 해서 저는 하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작업하고 있어요. 그래도 질문이 생각보다 집요하신데요. 양손 엄지척 무지님이 그래도
연극에 관극 포인트가 있다면 하나만 스포해 주세요. 하셨는데 하나 정도 힌트 주실 수 있을까요? 스포가 될까봐 정말 무섭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실 러닝 타임도 영화보다 좀 더 짧고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좀 더 어떤 것들은 좀 생략되고 어떤 것들은 또 더 영화보다도 더 장면들이 더 깊이 말하자면 인물들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물들이 각자가 내뱉는 말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연출님께서 만드신 거죠.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것들. 맞아. 각자 약간 킬링 라인들이 있어요. 약간 네. 명대사들. 영화에서는 조금 축약되어 있었던 것들이 이 세 명 비즐러, 드라이만, 크리스타의 캐릭터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대사들이 조금 더 주어진 것 같은 각색되면서 세 명의 캐릭터가 주축으로 조금 더 수면 위로 올라온 기분이 들고요. 저는 제 캐릭터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많이 다르다기보다는 조금 더 능동적인 여성? 저는 영화 보면서 느꼈어요. 다 모든 인물들이 우리가 조금 해석하고 있는 게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것들도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네. 네, 저도 그런 지점에서 되게 궁금한 게 많았는데요. 특히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면 영화의 미술이라든지 색감, 의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미니멀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복 입은 남자들이, 양복쟁이들이 나오는 영화인데 그 안에서 뚫고 나오는 게 이제 크리스타 슬란트를 연기한 마르티나 게덱의 본연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와 그리고 이제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 영화를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신 최희서 배우님은 본인이 이제 이 역할을 맡게 되셨을 때의 어떤 감흥과 지금 좀 다른 캐릭터로 이제 해석되고 연기하실 것 같은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우려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성 캐릭터가 너무나 마르티나 게덱 배우는 너무나 아우라가 있고 멋있는 여성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 시대의 어떤 여성으로서, 여성 배우로서 착취당했다 혹은 성적 대상화됐다로 읽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각색을 하면서 가장 연출님이랑 많이 나눴던 이야기가 이 여성에게 중요한 거는 자신의 커리어라서 자신이 생각했을 때 가장 현실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선택들을 해나가는 여성이고 근데 그 선택이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나 관계성이 있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수동적으로 표현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계속 연출님과 했고 연출님도 당연히 이 여성은 수동적인 캐릭터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꿈을 굉장히 맹목적으로 쫓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런 어떤 상황들에 놓였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배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내가 무대에 서고 싶은 마음 배우로서의 어떤 더 이루고자 하는 성취욕 같은 것들에 조금은 잠식될 수밖에 없었던 하지만 늘 그녀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점을 조금 계속 찾아보고 있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절대 수동적인 여성 캐릭터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최 배우님은 그 전에도 활동을 많이 하셨지만 이제 박열로 이제 혜성같이 등장하셨을 때 가네코 후미코 역할 자체도 굉장히 현대적이고 좀 주체적이고 좀 쉽게 말해서 멋진 역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워바디 같은 영화에서도 어떤 본인의 어떤 심연으로 들어가는 그 표현을 되게 잘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게오르크 드라이만 역할을 맡은 크리스티안 코치 같은 배우님도 사실은 그냥 서만 있어도 극작가 같은 어떤 아우라가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나중에 이제 플로리안 힌켄폰 도너스마르크 감독의 이제 최신작인 작가미상에서는 오히려 그 정권에서 기득권을 쥐고 어떻게 민중을 괴롭히는 역할로 다시 이제 이후에 나오셨는데 그 역할 동안 굉장히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질문이 제일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김준환 배우의 첫 연극인데 그 첫 연극 데뷔를 또 이 드라이만 역할로 하게 되셨는데 처음 제안을 받으셨을 때나 본인의 고민이 있는 지점들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연극에 대한 그 궁금증, 그 연극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사실은 연기 시작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연기자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배우라는 직업에 대한 어떤 그 자극을 준 게 사실은 연극이었고 그랬는데 돌고 돌아 결국 원점으로 온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 무대에서 배우들이 발산하는 그런 어떤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뭐 어쨌든 드라이만 역할을 하는 거에 있어서 글쎄요. 제 질문이 뭐였죠? 드라이만 첫 배역인데 뭐 근데 사실 영화나 드라마를 할 때랑 아주 특별히 다른 지점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이 이야기 안에서 이 인물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계속 알아가려고 하고 있고 단지 하나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무대라는 것을 완전하게 그냥 인정한달까요? 그러니까 무대만이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드라마나 영화에서 했던 거랑은 전혀 다른 방식의 완전히 마음을 열어놓고 접근하려고 하고 또 그걸 좀 즐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들어온 질문으로 잠깐 숨을 돌리자면요. 영화 자체가 비즐러의 감정 변화가 주된 흐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등등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는데 저도 크게 이제 영화라고 하는 거는 인물의 성장,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 영화가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비즐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단단한 어떤 교육받은 내용대로 살아가는 이제 남자인데 그 가장 명징한 첫 장면이 그 드라이만이 트리스타를 이제 안고 자는 걸 도청을 하다가 본인 스스로를 안고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이제 졸고 있는 장면에서 첫 어떤 비즐러의 변화의 부분을 느꼈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영혼을 위한 소나타를 이제 드라이만이 연주를 하는데 그거를 듣는 비즐러의 눈가가 굉장히 촉촉해집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엔딩부에 밝혀지지만 거의 비즐러가 소설을 쓰듯 도청 내용 리포트를 작성을 해서 이들을 구해내려고 이제 노력을 하죠. 그런 부분이 가장 저는 인상적이었고 드라이만 역시 상대적으로 체제와 타협에 가까운 융화를 하면서 적정선을 지키면서 자신의 예술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 예르스카라는 그 대선배 연출가의 죽음 이후에 자살률 통계를 중심으로 해서 본인이 좀 이렇게 변화되죠.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저는 드라마틱하고 그 가운데 이제 트리스타라는 어떤 그 한파탈적인 캐릭터가 있으면서 영화적인 어떤 구성이 완성이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걸작, 명작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장에서 질문 또 있으신 분? 네네. 네네, 크게 해주시면. 타인의 삶을 분석하고 어떤 스토리
아, 혹시 뒤에 안 들리실까봐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 배우라는 직업이 비즐러처럼 다른 인물들,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 사람들의 삶을 저희가 담아내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 저희의 필모 중에 저희가 그 인물들을 탐구하거나 관찰하거나 하면서 가장 이렇게 이입했던 인물들이 있냐라는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거의 어느 정도는 항상 영향을 받지 않나요? 항상 받아요. 그쵸? 네. 쉽게 얘기해서 정의로운 역할을 하든 혹은 그 반대의 역할을 하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예, 그래도 열심히 작업했다면은 특히 더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고. 예. 근데 리볼버의 그 역할 네? 왜요? 잘못됐나요? 실제로 노현우님 많이 좋아했겠죠? 그건 원래 선생님 그렇죠. 너무 좋아하니까 좀 그 부분은 어렵지 않았지만, 네. 근데 이게 되게 좋은 질문이면서 어려운 질문인 게요. 이게 또 너무 그 역할에 영향을 받다 보면 저희는 어쨌든 저는 그래도 이게 배우라는 직업을 지속하려면은 그런 어떤 캐릭터리제이션에 너무 저희가 영향을 받게 되면은 또 그 다음 작업을 할 때 좀 힘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희 자체도 실제로 이게 계속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는 작업이다 보니까 또 이게 너무 왜 저희 다 아시다시피 조커라든지 이런 너무나 훌륭한 연기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신 배우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어려운 지점인데 항상 어느 정도의 중간점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과 몸을 열어서 그 인물을 탐구하다 보면 당연히 영향을 받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막 진짜 무식하게 내 삶 전체가 이 캐릭터에 완전히 지배당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어떻게든 좀 가까워져 보려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근데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정신 상태가 진짜 좀 안 좋아지는 경험, 이제 웃긴 건데 아무튼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이제는 딱 연습을 하거나 준비를 할 때는 이건 딱 준비하는 모드다 생각하고 딱 접근을 하고 다시 나인 공간을 좀 이렇게 마련해 놓는, 네. 그래서 온오프를 좀 해보려고 노력은 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연습할 때 1시간 동안 피구나 족구를 합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너무 머리만 싸매고 너무 우리가 이거를 작업을 이렇게 너무 인투하기 전에, 그쵸? 게임하고 카드 게임하고 우리, 그쵸? 너무 재밌어서 문제지.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아까 또 어떤 역할에 좀 공감이 되냐고 하셨는데, 이게 좋은 작품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역할이 다 공감이 되지 않나요? 그냥 공감이 된다라는 게 꼭 나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를 알 것 같은, 예. 심지어 햄프나 그루비츠 같은 인물들조차도 다 하나하나 인물들이 다 그 행동의 이유를 어쨌든 알 것 같다. 이해가 된다. 어쩌면 나도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면 저런 결정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 햄프는 안 돼요?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예. 그냥 저 인간이 왜 저런지 알 것 같다는 건데, 예. 그래서 참 좋은 작품이다라는 거를, 예, 또 작품 준비하면서 또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단검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김준환 배우님, 비즐러 역할이 탐나지는 않으신가요? 근데 진짜 모든 역할이 다 탐나는 작품인 것 같아요. 딱 보고 있으면, 각 배우분들이 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 흥미롭고, 예.
말씀드린 대로 되게 공감이 돼서 그리고 조금 더 저희 연극 작품에서는 각 인물들을 더 조명을 해주기 때문에 예, 그래서 모두가 주인공인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비질러 너무 좋죠. 네. 그 머리를 시원하게 하실 의지도 있으신. 머리요? 드라이만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공연에서는 드라이만으로 찾아뵙는 걸로 하고 사실은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역할들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렇게 적재적소에 적합한 배우를 캐스팅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특히 지금 최혜수 배우님 햄프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저 이 영화에서 햄프를 하신 그 배우님께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 포스와 어떤 악마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영화에 엄청 큰 무게중심이 잡힌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만의 어떤 그 인간적인 어떤 추접스러움과 어떤 그 좀 아련함까지도 마지막에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배우로서는 저도 아까 보면 한국 영화 배우 중에서 햄프를 하실 수 있는 배우가 누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몇몇 뭐 선배님들이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정말 모두가 주인공인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김정호 배우님이라고 되게 햄프 역할에 어울리시는 연극 타인의 삶에 출연하십니다. 죄송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네. 질문이 너무 우수한 어메이징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시네. 저희는 근데 그 메시지를 이걸 전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야기를 좀 전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저희는 영화도 그렇고 연극도 그렇고 영화관에서 극장에서 나가면서 이 연극이 혹은 이 영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완성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그때 그 장면 이제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아. 그때 그 대사 오늘 내가 겪은 거랑 참 들어맞는다. 라는 어떤 그런 마법 같은 순간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영화나 연극이 한번 딱 봤을 때 이거는 이게 주제군이라고 주는 그런 연극이나 영화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작업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때 그 연극의 이 장면은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미래의 대답이 될 수 있는 질문을 지금 주는 작품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조금 저희 그 준환 오빠의 더블이신 정승길 선배님이 엊그제 술자리에서 하신 말씀을 빌리자면 시계 태엽의 모래알 같은 게 연극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모래알이 들어간다고 해서 시계가 멈추진 않거든요. 그날 당장. 근데 계속 시계가 잘 가다가 어느 순간 그 모래알 하나 때문에 덜컹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몇 달 후나 내년이나 내후년이 되어도 연극 타인의 삶 보고 느꼈던 이게 지금 나한테 오네가 된다면 그건 좋은 작품이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작품을 계속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가 더 우리 같이 그 술자리에 있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메시지를 그쵸. 근데 이렇게 저한테 어쨌든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작품들은
한 가지 메시지랄까요? 혹은 뭐 한 가지 측면으로만 작품을 볼 수가 없는, 예, 너무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고, 혹은 말하자면 굉장히 복잡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서 참, 그래서 이야기거리가 많은 그런 작품들을 좋아하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뭔가 이야기를 담아내거나 연기하거나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다는 건 정말 복잡하잖아요. 각자가 다 다른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똑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근데 어쨌든 그 복잡함 그대로 담아보려고 하는 거, 예,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쨌든 만드는 사람이 일단 답을 내리진 않으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런 걸 담아내기에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해석 아마 여기 한 분 한 분 다 말씀하시면 다 다른 얘기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좋은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영화가 영화인지라 그 어느 때보다 되게 심오하고 어려운 질문과 대답이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영화를 보면 영화에 제가 뭐 산술적으로 계산하지는 않았지만 한 5분의 4지점까지는 어떤 비즐러의 시선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한 20% 정도는 완전히 드라이만의 시선으로 가면서 드라이만의 어떤 행동 양식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하다가 나중에 드라이만이 이거를 추적해가는 그 배선이 되어 있는 도청 장치를 뜯으면서 되게 힘이 붙는데요. 들어오신 질문 중에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그 김준환 배우님의 해석이 지금 극 중에서 이 독일 배우님의 해주신 해석과 다른 지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그러니까 아까 최희서 배우님께서는 좀 더 주체적인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준환 배우님이 영화를 보거나 연극 대본 그리고 연습하시면서 해석하는 것과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글쎄요. 근데 뭐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 게 어쨌든 배우분이 어떤 의도 혹은 어떤 마음으로 연기하셨는지를 저도 알지 못하고 해서 그리고 이제 그 배우님이 연기하신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뭐 이게 어떤 거다라고 딱 정확하게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배우들은 아마 어쨌든 각자가 바라보는 관점 안에서 인물들이나 이야기를 담아내려고 노력을 할 텐데, 예. 저도 그래서 어떤 특별히 다른 점이라기보다 그냥 제가 바라보는 이 시대라든지 이 이야기 안에서 그리고 드라이만에 대한 그런 드라이만이 어쩌면 이런 마음이었을까라는 걸로 하고 있겠죠. 예, 너무 제가 말이 좀 이게 참 딱 잡히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네요. 제가 뭔가 딱 말을 하면은 오히려 더 재미없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해서 그냥 연기하는 걸 보고서 그대로 그냥 느끼시는 것 그대로가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 편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해석하는 드라이만이 좀 더 회색적이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뭔가 저보다 조금 더 뭐랄까요? 저는 좀 더 제가 해석하는 드라이만이 굉장히 좀 조심스럽네요. 좀 되게 비겁한 순간들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에어리어 안에 있으려고 노력한다는 생각들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어떻게 하면 표현해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여기 나온 질문 중에 그래서 드라이만은 또다시 크리스탈을 잃고 나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내 인생의 사랑 네.
글쎄 드라이만이 크리스탈을 엄청나게 사랑했겠죠. 근데 영화에서 진짜 이쁜 여자랑 앉아있지 않아요? 그거 되게 진짜 화났어요 그때. 근데 우리는 네. 어쨌든 뭐 사실 사랑할 수 있겠죠. 좀 다른 모양의 사랑을 하겠죠. 어쨌든 글쎄 모든 것들은 사랑도 그렇고 우정도 그렇고 조금 차갑게 바라본달까요? 차갑게 바라보자면 다 사랑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도구 같은 것들일 수도 있으니까 특히나 드라이만은 그런 관점으로 사랑하지 않나 는 게 있어서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을 하긴 할 것 같아요. 물론 근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크리스타가 굉장히 가슴 깊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저도 엔딩부에 그 드라이만 옆에 너무 아름다운 여자분이 앉아 계셔서 드라이만도 남자구나 혹은 감독님도 남자다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 크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적으로 그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본연의 나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으로 보여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배우로서 무대를 잃고 싶지 않은 그 직업인으로서의 그런 의지가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햄프의 제안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는 어떤 순간들이 포착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재능이나 가능성에 대해서 스스로 좀 그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불온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예술인으로서도 보입니다. 이런 면을 이제 최희서 배우님은 어떻게 해석하셨거나 본인이 이런 고민이나 딜레마가 있을 때는 어떻게 고민을 하게 될지 좀 다소 어려운 질문인데요. 근데 항상 불안하고 항상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한 결과물에 만족스러워하는 배우들은 정말 거의 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 저 포함. 한 번도 내 자신이 잘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고, 특히 연극 공연은요, 매일 다른 관객의 다른 공연이다 보니까 그날 끝나면은 오늘 좀 괜찮았나 싶었는데 어제 망쳤다고 생각했던 공연을 본 관객분이 지난주 공연보다 훨씬 좋았어요 이렇게 막 DM 주시면 도대체 뭐가 정답이고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아무런 의미 없다. 어떻게 객석에 전달되는지,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가져가는지는 내가 판단할 바가 아니라 아까 오빠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질문이 해답이 없는 지점을 향해서 계속 정진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 불안함이라든지 내 자신을 믿지 않는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이해하기 쉽고 공감 가지만, 하지만 이제 그게 너무 그녀의 삶을 침범해서 약에 의존을 한다든지 하는 정도면은 이제 조금 저의 상상력을 더 보태야 되는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역할, 이 크리스타라는 역할을 하면서 꽤 하루 연습 안에 꽤 많은 감정의 스펙트럼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꽤 힘들긴 하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진짜 보고 있으면 정말 어쨌든 연기를 해야 되니까 그 롤러코스터를 타야 되는데 많이 힘들어 보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아니에요. 근데 저희 둘이 연습했던 장면 되게 좋은데 되게 이게 또 좋은 점은 영화는 그날 찍고 그날 카메라에 담기면 우리의 일은 끝나거든요. 근데 연극은 이거 매일 해야 돼서 매일 준한 배우의 눈을 보면서 매일 그런 어떤 격정적인 씬들, 감정적인 씬들을 해야 된다는 게,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정말 선물 같아요. 이 훌륭한 배우들이랑 매일 좋은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그 앙상블이 고마운 것 같습니다. 그 예매가 오픈이 돼 있나요? 예.
너무 직접적으로 홍보했나요? 조금 더 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그래서 두 분이 연기하신 장면 지금 잠깐 재현해 주시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네, 인터파크를 통해서 예매가 가능하다고 네,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한테 들어온 질문 중에 비즐러가 드라이만을 지킨 행동이 정의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는 유사한 감수성의 작품을 준비한 적이 있는데요.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한나 아렌트라는 작가가 이제 이런 사태를 보면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비즐러는 우리나라로 바로 대치를 해도 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사정권에서 일했던 많은 분들 중에도 이런 딜레마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때에 어떻게 인간적인 행동을 하느냐가 사실은 인간의 인간성 혹은 인간으로서의 가질 수 있는 어떤 동물과는 다른 그런 존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비즐러가 나름의 최선을 좀 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나름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었는데 본인의 모든 걸 내려놓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보다 아름다운 영혼에 관해서 알게 돼서 더 풍성한 여생을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저는 김재국 유성, 본인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영화랑 연극을 접할 때 제일 느꼈던 차이점이, 영화는 주어진 스크린 속 앵글로만 작품을 바라보지만 연극은 무대 위 여러 배우가 있고 관객이 한 명을 특정해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게 또 새로운 재미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극을 여러 작품 보다 보면 어떤 작품은 관객이 완전히 제3자로 빠져서 무대 위 배우들, 인물들을 객체로만 받아들일 때 더 재밌게 느껴지는 작품들도 있고, 어떤 작품 인물 중 특정 한 명을 지정해서 나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 더 재밌네 느껴지는 작품들이 있었는데, 혹시 연극 타인의 삶은 어떤 방식으로 보는 게 더 재밌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근데 그것조차도 어쨌든 저희는 그저 할 뿐이고 보시는 분들께서 능동적으로 느껴지는 대로 가져가시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개인적인 저의 관점을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조금 저희 이제 작품에 브레이트가 나오는데, 브레이트의 서사극이라는 게 이제 저도 이번에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관객에게 이거는 연극이다 라는 거를 계속 상기시켜주는 어떤 형식의 연극을 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도 어떤 순간에 굉장히 이렇게 저 순간을 이렇게 몰입해서 보게 되는 순간들도 있을 것 같고, 어떤 것들은 또 오히려 이게 극이다라는 사실을 확 상기시켜주는 순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또 되게 저한테 흥미롭게 다가왔었는데, 예. 하나만 스포 아까 저기 피디님이 와가시거든요. 저희가 초조해하고 계신데. 퇴장이 없어요. 그래서 보실 때 이거 스포, 이 정도는 스포 아니지 않아? 그저 웃고 계신데요. 네. 갑자기 무서워진다. 그래서 사실 매 씬마다 뭐 준환 오빠 밟고 싶으면 그때는 밟으시고, 퇴장이 없다는 게 여러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식 자체로 줄 수 있는 어떤 생각을 뭔가 던져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 약간 혼나는나 이따가?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입이 무거우신 분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스포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제가 알기로는 최희서 배우님은 원캐스트고 김준환 배우는 더블 캐스팅입니다. 그래서 질문 중에 최희서 배우님이 느끼기에 드라이만 역의 두 배우분이 표현하시는 드라이만의 차이가 있는지, 준환 배우님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은지 물어보셨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나이 차이가 있어서 그 승기 선배님은 저보다 10살 이상 많으시고 준하 오빠는 저보다 3살이 많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아니 근데 그거는 왜냐면 그 어쨌든 배우랑 작가가 커플인데 근데 이 작가님은 저보다 10살 많으시고 이 작가님은 저의 또래다 보니까 그 커플이 주는 그냥 그 차이도 있고요. 차이는 당연히 있죠. 그리고 이거는 비슬러도 이동희, 윤나무 배우가 더블 캐스팅인데 두 사람의 개성이 너무 또렷하고 너무 달라서 정말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공연이 이렇게 더블 캐스팅이다 보니까 4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4공연이 진짜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을 남기겠습니다. 네, 그 이어서 여기 없는 사람이지만 이동희 배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희 씨도 그러니까 서울예대 연기과였나요? 어쨌든 연극과군요. 네. 연극과 출신이어서 뭐 그 근데 학교 다닐 때 이후로 연극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말하자면 그 배우 생활하고서 첫 연극인데 그래서인지 저랑 동희 씨는 네,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굉장히 또 열심히 하고 있고. 되게 열심히 해요. 네. 둘 다 진짜 열심히 하고 동효 오빠도 어제 우리 연습 없는 날인데 연습실 혼자 가서 연습한다고 굳이 사진 찍어서 올리고 티내고 귀엽게. 근데 진짜 열심히 해요. 준하 오빠도 너무 열심히 하고 되게 근데 두 분 다 연극이 처음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뭔가 역시 연극이 처음인가 뭐 이런 느낌은 전혀 안 들고 두 분 다 무대에서 굉장히 뭐랄까요 존재감이 이미 있어서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아서요. 각각 두 분에게 지금 연극 타인의 삶을 포함해서 향후 뭐 활동 계획이나 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나 또 포부 뭐 감상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아직 뭔가 결정된 작품은 없어서 저희 연극에 굉장히 푹 빠져서 작품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글쎄요. 일단은 타인의 삶 잘 표현하는 거에만 완전히 매몰돼 있는 것 같아요. 연극이라는 작업을 해보니까 정말 오랜 시간을 멤버들이랑 함께 뭔가 빚어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연극의 세계에 좀 푹 빠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앞으로도 연극을 꾸준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연극 작품이 됐건 뭐 드라마나 영화가 됐건 또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당장 타인의 삶이 저의 그 커리어의 전부 바쳐서 하고 있고요. 뭐 근데 오빠도 찍어놓은 작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개될 작품은 있기는 있지만 지금 아직 내년에 언제 이 작품들이 공개될지는 몰라서 일단 지금 당장 앞으로 1월까지 타인의 삶에 이제 매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얘기 마지막으로 저랑 김준환 배우는 7년 전에 박열이라는 영화로 처음 만났었는데 그때는 일본어로만 얘기했거든요. 근데 한국어 연기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보러 와주세요. 네, 영화 타인의 삶 그리고 연극 타인의 삶 다 잘 순항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타인의 삶을 배급하고 계신 트리플 피처스에서는 지금
6시간 후 너는 죽는다를 상영 중에 있으니 빨리 예매하라고 대표님께서 저한테 계속 지금 눈빛을 보내고 계십니다. 박주연 배우가 열연나는 6시간 후 너는 죽는다. 지금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니 봐주시고, 아울러 같은 배급사에서 개봉 예정인 제 영화도 내년에 개봉 예정이니 제목 알려주세요. 제목이 좀 어려운데요. Only God Knows Everything이라는 영화고, Only God knows it. 신승호, 한지은, 전소민, 박명훈, 이중옥 배우 등이 열연을 펼쳤습니다. 내년에 개봉하면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배우님 연극 연습 와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지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